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오늘 토지 투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질문이 좀 어려워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업성이 좋은 곳만 민간 개발업자가 전체 도시공원 중 10에서 15%만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하려면 내용이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제가 수정해서 써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용어를 한 번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장기는 뭡니까? 장기는 긴 시간이죠, 그죠? 그럼 법에서 정하는 긴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냥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긴 시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장기는 딱 있죠. 장기 몇 년? 10년. 미집행 무슨 말이에요? 보상하지 않은 땅이라는 뜻이겠죠. 도시는 뭐냐면 지자체예요. 지자체 계획으로 만든 거네? 맞죠? 지자체 계획으로 만든 시설이다 이런 말이죠. 지자체 계획으로 만드는 시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우리가 여기다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을 만들자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지자체 계획 시설 병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지자체 계획으로 도로를 만들자. 그러면 지자체 계획 시설이 되겠네요? 예, 근데 지자체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제 학원은 어디입니까? 김종률 계획시설이죠. 그죠? 여기는 김종률 계획시설 학원이죠. 근데 개인 거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을 뜯어서 보면요. 도시는 지자체 계획으로 만든 시설 중에서 또 도시계획시설이 주로 어떤 게 있느냐? 자,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로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요건 거기서 한 박자 더 들어가는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공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이다. 자, 내가 개인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여기를 뭔가를 개발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다시 해볼까요? 자, 도로로 이렇게 예정선을 그어놨다. 도로로 하겠다 했다. 그럼 자, 이 자리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짓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니들은 지자체요? 지자체가, 야, 이 지자체들아, 니들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게 10년 이상 된 거면 아예 해제를 해. 지금 질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 언제까지였냐? 2020년 6월 30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국토부에서, 야, 니들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해. 아니면 보상을 해. 둘 중에 한 개 해. 요때까지 안 하면, 자,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실효를 하겠다. 즉, 지정되어 있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제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일몰제, 요때 가서 한 방에 다 해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어찌 됩니까? 자, 예산이 부족한데 도로를 내겠다고 했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서둘러서 도로는 낸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 집행을 좀 미루거나 다른 예산의 집행은 좀 늦추더라도 도로가 급하다 그럼 도로는 먼저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원이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낮은 모양의 산지다. 낮은 모양, 다시 경사가 아주 낮은 산이라든지 임야 같은 게 있었다. 거기를 지자체에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해볼게요. 그런 경우가 대체로 지금 이 뉴스에 해당되는 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 지자체에서는 보상할 예산도 마땅치가 않고, 그런다고 해제를 하자니 그럼 저 임야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애매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사업성이 좋은 도시공원은 민간이 아니라 LHS 개발한다는 기사도 종종 있습니다. 요건 상관없어요. 어디에 사나.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자, 지자체에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들 공원들 중에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공원 면적 이만큼이다. 공원 면적이 이만큼인데 여기를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공원으로 가꾸려고 했던 데입니다. 자, 여기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또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민간이 개발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 민간들아, 민간 사업자들아, 니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어줘. 니들 요 사업권을 줄 테니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자체 다시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 민간 사업자가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요, 요 아파트 부지를 2에서 30%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0에서 30%를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70에서 80% 정도를 공원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용지 보상도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도 니들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해라. 대신에 니들은 공원이 가까이 있는 아파트 사업 부지를 전체 면적에서 20에서 30%를 하게끔 해주겠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럼 어찌 될까요? 민간 사업자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자, 요거 사례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에서 30%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의 20%를 아파트 부지를 만들겠다. 이럴 경우 용적률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30%일 때보다는요, 20%일 때 아파트를 좀 더 높게 짓게끔 해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 보고 이제 사례를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용인시민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똥덩어리 같은 곳이죠. 뉴스 검색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보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뉴스입니다. 3천억 원 들인 용인시민체육공원 예물단지대나. 더 쭉 읽어볼까요? 좀 옛날 뉴스를 봐야 되는데. 용인 재정난 용인시 주요 사업 줄줄이 취소, 점찍고 보류. 2012년도 뉴스죠. 2012년도면 용인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하다가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죠. 그죠? 타당성 통과를 못했단 말은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좀 그런 데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용인시가 그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큰 적자를 겪냈습니다. 경전철에서. 그러고 나니까 공원 같은 거 만들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경매라운 사례도 하나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용인시가 시민체육공원을 만들겠다, 용인시 간판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을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자 뉴스입니다. 이달 4월 4일자 뉴스에 보니까 용인시민체육공원 앞에 883세대 아파트 공원 들어선다. 경기도 용인시민체육공원 앞에 883세대 공동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자, 읽어볼게요.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맞은편 제75호 체육공원 부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20에서 30% 사이를 자, 읽어보면요. 4일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맞은편 75호 체육공원 부지에 민간공원을 조성해 기부체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한솔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2008년 4월에 여기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정을 했답니다. 지금 2018년도잖아요.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개인들은 얼마나 사유재산 침해가 심했겠습니까? 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시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개인의 내 땅이지만 내 땅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유자들은
보상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좀 침해가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보상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효력 상실되어 있네요.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용인 씨가 부랴부랴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했던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한솔공룡 컨소시엄이라는 회사에서 전체의 면적의 76%는 공원으로 우리가 만들어줄게. 나머지 24% 정도는 공동 아파트를 만들겠다.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안을 용인시에 제출했고, 이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공원법은 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한다면, 공원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준다면, 그러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아파트를 일정 크기 이상의 짓게끔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 밑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매나무 사례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가동 83-2번지 땅이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14개 감정한 토지를 신권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2018년 1월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은 제 수강생이거나 또는 제 지인이 제 주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 되어 있죠. 체육공원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2020년 7월 1일자로 체육공원이 해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사고 났더니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 아파트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0만 원입니다. 그럼 장래에 이게 보상을 하게 되겠죠. 장래에는 보상을 하게 될 건데 보상가는 얼마쯤 나올까요? 돈은 얼마나 줘야 될까요? 지금 제곱미터당 60만 원이다. 그러면 보상할 때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 보상을 한다면 아파트 시행자 입장에서는요, 전체 면적을 제곱미터당 해배당 100만 원의 보상을 한다면 평당 330만 원 보상을 하는 셈이네요. 자, 평당 330만 원의 전체 면적을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00평이라고 한다면 보상가가 평당 330만 원 나갔죠. 그리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구였나? 전체 면적이 10,000평인데요. 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즉 3,000평만 아파트 부지를 만든다면 7,000평에 대해서 보세요. 용지는 전체를 예를 들어서 평당 330만 원에 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여기서 공원을 만든다. 7,000평의 공원을 만든다.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평당, 저 잘 모르겠어요. 한 100쯤 들려나?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저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이 사업 시행자는 아파트 부지를 건지는 거죠. 이 아파트 부지를 보세요. 아파트 부지를 예를 들면 30%의 면적이지만 전체 용지 면적이 330만 원 나갔다면 3배 좀 곱하면 요 비용을 사는 값 비슷하죠. 거기다가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얻는다면 이 부지를 평당 한 1,000만 원 초반에 사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이런 사업 할 만하겠죠. 그렇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 사업 시행을 하면 어찌 됩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공원이 단지랑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사업성의 공원 때문에 또 좋아질 효과도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중요한 것이 민간 사업자가 하려고 해야 이런 사업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요, 민간 사업자는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한다면 많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거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처럼 질문을 주신 내용처럼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다. 공원으로 지정됐고 지정된 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가 예상되는 곳이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로 수용 보상 형태의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질문 주신 분의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